그래서 대선 사상 가장 대규모의 철새 때가 등장했잖아요. 이 대선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움직이는 경우가 없어요. 무려 14명이나 사실상 유일하게 스스로 탈당을 철회한 의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왜 돌아가셨어요? 왜? 첫 번째 제가 철회를 한 이유는 탈당 선언에 동참하기까지 제 성찰이 부족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그때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게 월요일로 기억되는데 월요일 날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긴급 모임이 있으니까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갔더니 우리 이번에 탈당하게 된 의원들이 다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서 홍준표 후보가 그 자리에 오기로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만났고 다음날 오전 7시 반에 모여서 우리의 입장을 결정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 헤어졌다가 다음날 7시 반부터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그 자리에서 여러 논의를 하다가 그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그 회의장에서는 이제 바로 탈당 기자회견을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정도의 짧은 고민만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회의장을 빠져나와서 모 의원에게 나는 이 결정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문자를 보냈죠. 그 장재원 의원인가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그 의원이 제 방으로 쫓아 올라왔어요. 쫓아 올라와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을 또 함께 고민해 왔고 같은 의식을 많이 공유해 왔던 의원이었기 때문에 장재원 의원이구나. 장재원 의원은 아닙니다. 이거 장재원 의원은 디스네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지금 함께 가자라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끌리듯이 갔죠. 굉장히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탈당 선언을 바쁘게 하고 나서 다음날 10시까지 탈당계와 입당원서를 쓰기로 하고 그리고 모 의원방으로 그걸 보내기로 하고서 하루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직원한테 제가 다음 날은 일찍 못 올라갈 상황이라서 탈당계와 입당원서를 써놓고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전화를 했죠. 그 탈당계하고 입당원서 아직 내지 않았으면 내가 얘기할 때까지 보류시켜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리고 그 밤사이에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우리가 힘들지만 함께 가는 것이 맞다. 길게 보고 가자라고 많은 이야기를 주셨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밤사이에 고민하다가 이제 철회 선언을 하게 됐죠. 결정적인 멘트나 결정적인 말이나 결정적인 사람이나 순간이 있었어요? 가장 큰 결정은 유승민 후보였어요. 유승민 후보가 그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롭고 힘들다. 예, 외롭고 힘들다. 그 이순신의 12척에 내가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송을 제가 보고 있었고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하셔서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건강한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유 후보님이 조금 찔렸는지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동안 잘 못 챙겨준 건 맞나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분이 잘 챙기고 그런 걸 못해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물론 뭐 저희가
바쁘게 움직이는 후보한테 이런저런 걸 많은 걸 바랄 수는 없죠. 바랄 수는 없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정당을 만든 그리고 어쩌면 큰 결단을 내리고 어려운 길을 택한 의원들인데 이 의원들마저도 다 함께 보듬지 못하는 거는 전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론관 바깥에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할 때 네. 기자의 질문에 네. 의원님이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 탈당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네. 그러니까 탈당의 주도 세력처럼 비쳤어요. 그날은. 그때 굉장히 좀 공격적인 질문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좀 머뭇거리길래 제가 네. 답변했던데 그 질문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돼서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요. 어떤 명분이 있느냐.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었는데 왜 다시 돌아가냐? 왜 다시 돌아가느냐. 어떤 명분이 명분이 뭐냐, 있느냐. 뭐 이런 그런 거겠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보수의 통합 뭐 이런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예. 불리한 건 그런 기억나지 거, 않습니다. 이렇게 아니요.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 탈당의 뭐 가장 큰 명분이 예. 뭐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수의 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그렇게 나서서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리한 게 생각나 버렸네. 아니에요. 예. 어떤 결정의 과정에서 어느 가치에 우선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그 며칠간은 저에게 갈등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가고자 했던, 그래서 결국 간 분들이 오히려 유승민 후보나 유승민 의원이죠.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보다 그분들하고 원래 더 가까웠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훨씬 더. 네, 그렇습니다. 그날 제일 웃겼던 거는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박쥐가 원래 힘든 거야. 예. 저는 그날 제일 이상했던 광경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비장하게 탈당 선언을 하고 나왔는데 예. 안민석 의원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일부러 간 거, 일부러.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다. 네? 굳이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물론 뭐 비난받을 부분은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떤 큰 결정을 내리고 비장하게 마음이 저희들이 뭐 굉장히 그 당시에는 복잡하고 심경이 복잡하고 그랬는데 비장하고 구국의 결단에 가까운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러니까 대놓고 박쥐가 원래 힘들어. 뭐 그러다. 아니 저는 이게 황영철 의원을 굳이 모신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는 게 쉬웠어요. 정치를 같이 해왔고 친하고 뭐 동지로 생각하는 분 대부분이 가는데 여기 남은 사람들하고 안 가까운데 남은 거거든요. 덜 가까운데, 예. 그렇죠. 안 가까운 건 아니죠. 덜 가까운데. 안 챙겨줬지만.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바른정당을 만든 의원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같이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동지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평소에 자기 마음을 터놓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런 의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또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함께 또 이 청문회를 함께 우리 바른정당을 대표해서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나름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행동했던 그런 의원들이 다 거기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었기 청문회 스타라고 할 수 때문에 있는 분들 중에 예. 다 가고 혼자 남은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 중에 몇 분은 돌아올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분들 왜 결국 안 돌아가고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간 거죠? 그거는 제가 그분들의 마음까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장제원 의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제원 의원하고 제가 탈당 선언을 한 날 밤에 통화를 많이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장제원 의원도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탈당 선언을 하고 났는데 너무 괴롭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지난 청문회 때 우리한테 박수를 보내주고 격려 문자를 보내줬던 많은 젊은이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문자를 많이 보내왔다. 그러면서 이건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나도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고, 저는 그 다음날이 4월 초파일이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보통 4월 초파일 날은 다 지역에 있는 사찰에서 하는 법회를 하고 사찰에 인사를 다니거든요. 근데 그 일정을 다 이제 취소하고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지역에서 제가 홍천에서 서울로 국회로 출퇴근을 하는데, 홍천에서 출발해서 이제 서울로 이제 출발을 한 상태였고, 그 상황 속에서 장제원 의원하고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11시 반, 장제원 의원 부산에 있으니까 복귀하는 다시. 예, 그래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고 11시 반 정도면 비행기 시간하고 이렇게 다 생각해 봤을 때 그 정도 가능하겠다 해서 그렇게 시간을 또 맞추고서 예고를 해놓은 상태로 저는 또 올라왔는데, 이제 나중에 또 뭐 시간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장제원 의원은 조금 더 고민을 더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와서 제가 혼자 철회 선언을 하게 된 제가 알기로 거죠. 그분이 그 이후로도 계속 고민한 걸로 아는데, 네. 마지막까지 그냥 철회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요. 혹시 아십니까? 그건 장제원 의원을 이 자리에 불러다가 물어봤죠. 안 나올 것 같아요. 제일 혜택 본 사람은 정운천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빅모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빅모상을 다 치르고서 너무 혼미한 상태에서 이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솔직히 잘 집중이 안 되시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다음 날 또 아마 그 빅모상과 관련된 일정도 있고 뭐 이런 상태에 너무 다행이었던 거죠, 본인.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모님이 자기를 살려줬다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바른정당 분위기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졌어요. 저희들이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선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바른정당 창당하고 대선 초반까지 솔직히 국민들한테 너무나 야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 회의에서 그런 울분을 토한 적도 있거든요. 제 기사를 찾아보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는 국민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리고 그 뜻에 따랐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지 않아 주시는 건가? 이렇게 솔직히 공개적인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왔더니 다른 의원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한테 뭐 이렇게 호통치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호통친 건 아니고 솔직히 제 마음에 너무나 그 야속하다는 그 마음을 너무나 표현하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랬는데 유승민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초반에 너무 지지도가 낮아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이 탈당파가 만들어진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탈당을 하니까 그제서야 국민들이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지지를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명이 더 탈당을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바른정당을 보면서 계속 안타까웠던 것은, 저는 바른정당이 그럴듯한 보수로 성장하길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먹길 원하는데, 저도. 근데 안타까운 것은 왜 대구에 가서 그 항상 자유한국당 시절에 타겟으로 삼았던 연령층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느냐. 세상 20대에도 새로운 보수가 있고,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주장하는 내용은 이건 수도권에 있는 20대 혹은 30대 중도 보수 성향의, 심지어는 정의당을 지지하다가 바른당으로 가는 후보, 유권자도 많았어요, 이번에. 문재인 후보 지지하다가 바른당으로 옮긴 유권자도 많아요, 실제로. 여기 있는데, 큰 시장이.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티처는 나왔지만 자기들의 유권자가 어딘지 모른 채 헤매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죠. 초반의 상황을 그렇게 분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유승민 후보를 찍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이 선거 막판의 상황들, 그 속에서 유승민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 바른정당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해서 마음을 돌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그리고 촉발제고 밭은 여기 있었다는 거죠, 수도권에. 그 선거 초반의 상황들은
우리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를 지지할 표는 그래도 보수 진영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본인의 고향에서 이 지금의 이 한계랄까요? 아니면 지금의 소위 말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지 않는 한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유효한 득표를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예, 그래서 유승민 후보에게 힘들더라도 또 매를 맞더라도 TK 지역을 많이 가라라고 유승민 후보에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따랐던 거죠. 대선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좀 오르지 않았나요? 예, 지금 유승민 후보가 6.8%의 득표를 했는데 지금 지지도는 한 8% 정도.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 오늘도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과 비박 간에 상당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이 싸움이 박터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 통합론을 이야기하고 어쨌든 보수가 지금처럼 분열되어 있어서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보수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결국은 정치는 새싸움이고 세력 싸움 어느 한쪽 이겨야 되죠. 네, 사실. 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열되어 있으면은 결국은 이 의미들을 잘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수 통합에 대한 그런 희망은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소위 말해서 강성 친박이 남아있는 한은 절대 함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치열한 이런 노선 투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친박들 몰아내고. 친박인들 많잖아요. 친박 개보라고 할 만한. 저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전체 다 그 친박들에 오염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뭐 정진석 의원 아주 시원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사실 문자로다가 용기 있는 발언하셨다라고 보내주고 싶었는데 꼬시는 거군요. 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정말 친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떠나라라고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와주길 바라고요. 저는 저희들과 뜻을 함께 하고 또 같이 모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탈당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비판도 하시고 또 속상해하시고 비난도 하지만 저는 탈당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의원들에게 그 속에서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치열하게 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번 대선을 거치며 가장 입지를 잃고 발언권도 축소되고 정치적 위상도 위축된 정치인이 김무성 전 대표가 아닌가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가까우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안타깝게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김무성 대표가 반기문 사무총장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고민을 했고 저희도 옆에서 김무성 대표님이 비워야 다른 거를 채울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뜻에 따른 거예요, 솔직히 김무성 대표는. 본인은 마음이 있었다. 고민을 많이 했었죠. 과연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스스로 때. 출마하거나 뭐 하는. 네네. 대선 출마할 생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비웠던 것이고, 다만, 그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의 결단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굉장히 엉클어지는 쪽으로 되게 운이 나쁘게 된 상황이에요. 많이 망가졌어요. 예, 회복이 그래서 가능하겠나 싶을 정도로. 옆에서 본 김무성 대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추락하는 모습으로 보일진 모르지만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또
다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대선 사상 가장 대규모의 철새 때가 등장했잖아요. 이 대선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움직이는 경우가 없어요. 무려 14명이나 사실상 유일하게 스스로 탈당을 철회한 의원이 한 사람 있어요.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왜 돌아가셨어요? 왜? 첫 번째 제가 철회를 한 이유는 탈당 선언에 동참하기까지 제 성찰이 부족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그때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게 월요일로 기억되는데 월요일 날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긴급 모임이 있으니까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갔더니 우리 이번에 탈당하게 된 의원들이 다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서 홍준표 후보가 그 자리에 오기로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만났고 다음 날 오전 7시 반에 모여서 우리의 입장을 결정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 헤어졌다가 다음 날 7시 반부터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그 자리에서 여러 논의를 하다가 그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그 회의장에서는 이제 바로 탈당 기자회견을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정도의 짧은 철회 선언을 하게 됐죠. 결정적인 멘트나 결정적인 말이나 결정적인 사람이나 순간이 있었어요? 가장 큰 결정은 유승민 후보였어요. 유승민 후보가 그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롭고 힘들다. 외롭고 힘들다. 그 이순신의 12척에 내가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송을 제가 보고 있었고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하셔서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 옳은 길이고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건강한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유 후보님이 조금 찔렸는지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동안 잘 못 챙겨준 건 맞나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분이 잘 챙기고 그런 걸 못해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안 했는데 물론 뭐 저희가 뭐 바쁘게 움직이는 후보한테 이런저런 걸 많은 걸 바랄 수는 없죠. 바랄 수는 없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정당을 만든 그리고 어쩌면 큰 결단을 내리고 어려운 길을 택한 의원들인데 이 의원들마저도 다 함께 보듬지 못하는 거는 전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론관 바깥에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할 때 네. 기자의 질문에 네. 의원님이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탈당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네. 그러니까 탈당의 주도 세력처럼 비쳤어요. 그날은. 그때 굉장히 좀 공격적인 질문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좀 머뭇거리길래 제가 답변했던데 그 질문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돼서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요. 어떤 명분이 있느냐.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었는데 왜 다시 돌아가느냐. 왜 다시 돌아가느냐. 어떤 명분이 있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보수의 통합 이런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불리한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나는데 탈당의 가장 큰 명분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수의 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그렇게 나서서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리한 게 생각나 버렸네. 아니에요. 예. 어떤 결정의 과정에서 어느 가치에 우선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그 며칠간은 저에게 갈등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가고자 했던, 그래서 결국 간 분들이 오히려 유승민 후보나 유승민
의원이죠.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보다 그분들하고 원래 더 가까웠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훨씬 더. 네, 그렇습니다. 그날 제일 웃겼던 거는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박쥐가 원래 힘든 거야. 예. 저는 그날 제일 이상했던 광경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비장하게 탈당 선언을 하고 나왔는데 네. 안민석 의원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일부러 간 거, 일부러.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다. 네? 굳이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네. 물론 뭐 비난받을 부분은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떤 큰 결정을 내리고 비장하게 마음이 저희들이 뭐 굉장히 그 당시에는 네. 복잡하고 신경이 복잡하고 그랬는데 비장하고 구국의 결단에 가까운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러니까 대놓고 박쥐가 원래 힘들어. 뭐 그러다. 아니 저는 이게 황영철 의원을 굳이 모신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는 게 쉬웠어요. 정치를 같이 해왔고 친하고 뭐 동지로 생각하는 분 대부분이 가는데 여기 남은 사람들하고 안 가까운데 남은 거거든요. 덜 가까운데. 예. 그렇죠. 안 가까운 건 아니시죠. 덜 가까운데. 안 챙겨줬지만.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바른정당을 만든 의원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같이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동지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평소에 자기 마음을 터놓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런 의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또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함께 또 이 청문회를 함께 우리 바른정당을 대표해서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나름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행동했던 그런 의원들이 다 거기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었기 청문회 스타라고 할 수 때문에 있는 분들 중에 예. 다 가고 혼자 남은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 중에 몇 분은 돌아올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분들 왜 결국 안 돌아가고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간 거죠? 그거는 제가 그분들의 마음까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장제원 의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제원 의원하고 제가 탈당 선언을 한 날 밤에 통화를 많이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장제원 의원은 고민만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회의장을 빠져나와서 모 의원에게 나는 이 결정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문자를 보냈죠. 그 장재현 의원인가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그 의원이 제 방으로 쫓아 올라왔어요. 쫓아 올라와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왔고 같은 의식을 많이 공유해 왔던 의원이었기 때문에 장재현 의원이구나. 장제원 의원은 아닙니다. 이거 장재현 의원은 디스네요. 네,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지금 함께 가자라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끌리듯이 갔죠. 굉장히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탈당 선언을 바쁘게 하고 나서 다음날 10시까지 탈당계와 입당원서를 쓰기로 하고 그리고 모 의원방으로 그걸 보내기로 하고서 하루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직원한테 제가 다음 날은 일찍 못 올라갈 상황이라서 탈당계와 입당원서를 써놓고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전화를 했죠. 그 탈당계하고 입당원서 아직 내지 않았으면 내가 얘기할 때까지 보류시켜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리고 그 밤사이에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우리가 힘들지만 함께 가는 것이 맞다. 길게 보고 가자라고 많은 이야기를 주셨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밤사이에 고민하다가